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팽용장입니다. 오늘은 말씀드릴 게 많을 것 같은데 최대한 현재 차트를 보고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초단기적 관점으로는 박스권 하단 터치를 한 번, 두 번, 이렇게 5번 실행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보통 이런 바닥 터치를 계속하고 지지를 확인할 때마다 반등이 나왔으면 확연한 지지라고들 말을 합니다. 당연히 지켜지는 자리이며 바닥 카운팅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굳건한 지지라고 받아들이는 게 이 캔들 해석의 정석입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해당 매물대에 대한 다시 여기 이 매수 매물이 소화되면 소화가 될수록 추후 반등이 나오지 않는다면 제 해석으로는 뚫린다는 것이 골자가 될 겁니다. 따라서 단기적인 상황으로는 반드시 반등이 나와야 하는 구역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어제 영상에서 내용을 이해 못하신 분들이 있어서 추가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핵심 내용은 H자에 대한 차트 해석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차트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나요? H로 따지면은 거의 완성이 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보통 이런 꼬리들은 약세장에서 채워주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또는 조금 짧지만 이렇게 다시 이런 형식으로 채워주기 마련입니다. 이 부분에서 드렸던 말은 H자를 뭐 채워줄 것이다 또는 안 채워줄 것이다 이런 것보다는 H자 형태에서 결론을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는데, 우선은 H자 형태로 채우고 지지를 보이는 경우와 두 번째는 아예 H자 형태를 무너뜨리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대표 예제로 H자를 채워주고 반등하는 모습들은 지난 장에서 5월, 6월, 7월 장에서 잘 나타나 있고요. 선물 차트는 여기가 꼬리가 여기랑 일치합니다. 그래서 저가를 크게 이탈을 안 하면서 H자 형태에서 반등이 나왔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9월 정도 무난하게 여기서는 뚫렸고 그 다음에 여기서 지켜내면서 반등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되는 것은 자, 여기서는 5월, 6월, 7월과 그리고 9월, 그리고 두 번째가 되는 것은 우리 4월, 5월의 장입니다. 그래서 4월, 5월의 장을 보게 되면은 H자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꼬리를 만들고 여기까지 만들어줬죠. 그래서 이 형태를 채우는 모습이 나왔었습니다. 그럼 이 관점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여기에 저가 이탈을 막아야 되겠죠. 하지만 저가 이탈을 막지 못했고 단기 반등이 나왔지만 그대로 차트가 무너지는 모습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또한 더 볼 수 있는 것은 지난 18년도의 장이 될 겁니다. 여기서는 좀 설명이 더 쉬운데, 제가 이 구역이 여기까지가 알트 불장을 만들어준 모습이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BT가 대떡상을 하고 그 다음에 횡보하는 장세에 있어서 이 자리가 알트 반등이 나왔던 자리인데, 이 자리를 가만히 보시면은 H자 형태로 저가를 지켜주는 모습이 나왔지만 이때 하락분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장이 어떻게 그려지냐면 연일 하락만 진행하는 하락 차트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1번과 2번을 나뉘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따라서 이 H자에 의하면은 지금 형태상 40.8K, 즉 9월의 매물대 영역이 최후의 지지선입니다. 그래서 선물 차트에서는 이 부분이 아래까지 내려와서 9월 매물대와 정확히 일치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H자가 이탈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40.8K 또는 9월 매물대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매매를 어떻게 해야 하냐? 그럼 단기적으로만 봤을 때는 45.5K 이 부분을 보시면서 매매를 하셔야 되고요. 이 비추세장에서 매매를 하듯이 매매를 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크게 이탈을 했을 시에는 단기 매매 비중은 손절이 맞고요. 이 아래에서 이 구역에서는 스윙 또는 장투의 마지막 매수 구간이 열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역시도 손절선은 9월의 매물대 또는 꼬리에 달려 있고요. 손절선을 각각 잡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도미넌스로 넘어와서 정말 오랜만에 보죠. 제가 9월과 10월장 같은 경우에는 도미넌스만 내내 떠들었었는데 최근 들어서 도미넌스 얘기를 안 했었습니다. 이 변동성이 생기는 위치가 아니라서 지금 위치는 바닥권 잡고 인장 이후에 이런 장 같은 반등의 여지를 관찰할 수 있는 구간이었기 때문이었고, 저는 이러한 관찰 포인트가 한 이때쯤부터 시작을 해서 2주 정도
지속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찰 포인트로 계속 봤었고요. 지금 현재 조금 다르다라고 보고 있는 것은 지금 저가를 보시면은 여기랑 여기 이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점선 한번 이어보세요. 이탈을 했죠. 자, 이렇게 되면은 저가 남아있는 게 39%나 36% 이 두 지점 뚫리게 되면은 유례없는 장이 펼쳐질 것 같고요. 아마 방어를 하겠죠. 하지만 뚫린 다음에 유례가 없는 장이 될 겁니다.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비트의 메리트가 떨어졌습니다. 비트코인이 우리가 3,400만원 하던 시절이 있었죠. 그런 3,400만원 하던 시절에서는 우리가 보다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상상을 하면서, 전고는 여기에 있으니까요, 보다 큰 수익을 상상을 하면서 매수를 진행할 수 있었고, 강세장에서는 뭐 10만 달러, 1억을 간다는 희망을 품고 포모를 주입시키면서 비트를 매수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위치를 보시게 되면은 조금만 떨어지면은 바로 빙하기로 갈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매수세가 쉽게 붙지 못하는 구역이고요. 이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또한 메리트가 떨어졌다는 내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더리움과 여러 메타버스 형식의 산업 소재들, 빈약하지만 웹3와 관련된 코인들로 인해서 비트로 비중을 몰 수 있는 날은 뭐 대상승 또는 대하락 외에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고, 이러한 요소들이 비트코인의 메리트를 점점 감소시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근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이더리움의 도미넌스입니다. 그러니까 이더리움입니다. 이 자세하게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이더리움의 도미넌스를 보면 이해가 되실 거고요.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뭐 초신성 테마들 있죠. 초신성 테마들의 이 도미넌스도 같이 봐주시면은 이해가 편하실 겁니다. 대부분 도미넌스를 빨아들이고 있죠. 그래서 그냥 종목명 뒤에 뭐 .d 도미넌스 약자 치시면은 도미넌스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내용이 나올 겁니다. 또한 며칠 전에는 선물 마감 기한이 있었죠. 네, 그 선물 마감 기한이 끝났는데 미체결 약정, 미결제 약정이라고 불리는데 뭐 오픈 인터레스트 값이 크게 감소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은 언제나 리스크를 동반하고 있음을 감지해야 되고, 그거는 이제 지난달에 있었던 이 오픈 인터레스트 값이 한 번에 하락을 하는 이걸 비교해 보면서 리스크를 좀 감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말씀드렸던 것은 이 맥스페인 프라이스에 맞춰서 올라간 것은 내려가고 또 내려간 것은 올라가면서 이 가격이 맞춰진다는 내용이 핵심이었는데, 그러한 값을 지켜주면서 포지션들이 대부분이 롤오버가 된 것으로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좀 공포스러우실 텐데, 조금 안심해도 되는 것은 선물 마감이 된 지 얼마 안 됐기도 하고 1월물 마감되기 전까지는 아직 많이 남은 상태라는 겁니다. 하지만 조금 찬물을 뿌리게 되는 것은 저 같은 경우에 조금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이유는 마감일에 맞춰서 하락을 하는 내용도 맞지만, 지난 장에서는 이 네모박스를 보시면은 마감한 뒤 보통 며칠 뒤에 이런 대하락을 진행을 했었으니까 굳이 그냥 마감일에 맞추지 말고 그냥 조심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며칠 뒤에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알트코인 두 개를 말씀드릴 건데요. 확장형 코인 장세가 아톰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아톰과 가장 커플링이 잘 되는 것은 당연히 폴카닷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아직 폴카닷은 조정이 진행 중이니까 천천히 모으시면서 대비해 주시는 게 좋다고 보고 있고, 여기서 뭐 제로엑스나 카이버를 보셔도 되는데, 차트를 보면은 이 매수하고 싶으신 마음이 싹 사라지실 겁니다. 그냥 폴카닷만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댓글을 보다 보면은 야, 그래서 사라고 말라고 이런 말들을 많이 듣는데, 저는 방송에서는 매수 가격 제시 안 드립니다. 그래서 각자 관점에 맞게 매수를 진행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스캘핑과 스윙이 강점이지 단타나 장투는 그렇게 강점은 아니다라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 취향도 어느 정도는 파악해 주시는 게 제 관점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우스갯소리로 폴리곤 사려다가 잘못 샀다고 말씀드렸던 팬텀 얘기인데,
정말 잘못 샀었거든요. 그래서 잘못 샀을 때 당시에는 디파이 코인이라 그냥 들고 있었는데 지금 차트 보면은 반등량이 준수합니다. 그래서 기특한 놈이긴 하죠. 이 팬텀을 보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장은 디파이 코인의 강세입니다. 그래서 한두 개쯤은 이번 장에서 들고 있으셔도 무방하다라고 강조를 드리고 싶고, 아마 이 얘기는 한 5번째 정도 반복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분들 중 한 소수 분들은 항상 매매가 좀 극단적이고 극단기적이고 오늘 내일이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제 입에서 확정이라는 말이 나온 이상 여러분들은 그냥 조정에 담는 모습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근 영상 보시면은 이 디파이 코인들 관련 설명 있을 거고요. 그래서 코인 뭐뭐가 있는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편경장이었습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